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지식을 전하는 잡지왕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북방민족의 침입을 밥 먹듯이 받아왔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이렇게 잡으셨기 때문이죠. 좌우당간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수나라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거란, 여진, 몽골 등 우리의 북쪽은 늘 이런저런 침입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특히 고려시대는 북방민족의 침입이 극을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거란을 시작으로 여진이 들어오더니 뒤이어 유목민족의 끝판왕 몽골까지 고려의 북방민족 순환사는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려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북방민족 거란의 침입,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침입이었던 993년 소손령의 침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되돌려보낸 서희의 활약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93년 중국을 넘보던 거란은 자신들의 등 뒤에 있던 고려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려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원으로 들어가기에는 거란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후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를 먼저 손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수나라 때부터 한반도의 방어지형에서 요충지로 꼽히는 곳은 늘 거기가 거기였습니다. 1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동선과 2차 방어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곳 강동육주가 그곳이죠. 북방민족이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부근의 거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수나라의 양제가 이 요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우회로를 통해 내려오다 폭망한 사실은 유명하죠. 그들이 택한 우회로가 바로 이런 산악지형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몇 달치 군용품을 짊어지고 넘어도 끝이 없는 산을 타고 수도인 이곳 평양성까지 내려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북방민족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에서 보이는 이 두 곳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거란이 침입했을 당시 고려는 이곳 강동 육주는커녕 요동성 부근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란이 침략해오자 고려는 난리가 났죠. 우왕좌왕 발을 동동 굴렀을 텐데요. 당시 고려로 쳐들어온 거란군은 여진과의 전투를 마치고 고려로 방향을 틀었던 소손령의 80만 대군이었죠. 위풍당당하게 고려를 침공한 소손령은 고려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소선령의 메시지를 받은 고려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항복하자와 싸우자가 아니라 항복하자라는 쪽과 땅이라도 좀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죠. 어떻게 해석하든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그런데 서희만큼은 침착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란이 들고 있는 패가 쭉정이 패라는 것을 간파하고 소손령의 군대가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80만 대군이 왔으면 밀고 들어오면 될 일이지 굳이 협상을 하자며 항복을 권유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거란과의 항전을 준비하자고 주장합니다. 고려 측에 항복을 권유하던 소손령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안융진을 공격해 고려를 압박하려고 했지만 의외로 안융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안융진에서의 승리로 인해 서희는 거란군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죠. 사실 소손령의 군대는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출병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거란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고려뿐 아니라 여진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거란의 뒤쪽이 자리 잡아 그들의 심경을 거슬리는 두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여진족이었기 때문이죠. 소손령은 여진족을 공격해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얻기 위해 출병한 군대였는데 더 이상 털 곳이 없어진 소손령이 공격 명령을 받지도 않은 채 고려로 방향을 틀어 침략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손령 개인의 판단으로 고려로 들어왔기에 전투 준비가 그리 잘 되어 있던 군대도 아니었고 여진족과의 전투를 치르느라 전투 의지도 그리 강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서희는 거란과의 싸움이 해볼만 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서희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란의 우선순위는 고려가 아닌 여진이다. 거란의 속내를 알아챈 서희는 소손령에게 기발한 협상 카드를 내놓습니다. 어차피 거란의 우선순위는 여진이니 우리와 힘을 합쳐 같이 여진을 공격합시다. 고려가 남쪽에서 밀고 올라갈 테니 거란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라. 그리고 압록강을 경계로 땅을 나누자. 여진족의 정복이 우선이었던 거란의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는데요. 소손령은 그렇다. 고려와 같이 여진을 친 다음 고려를 먹으면 될 일 아닌가. 그러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협상 카드 안에는 소손령이 보지 못한 서희의 열 수 없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희가 압록강을 경계로 땅을 나누자고 제안한 데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도에서 보듯 청천강 주변을 보시면 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산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내려오려면 의주를 건너 해안길을 따라오는 게 유일한 루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바로 이곳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였는데요. 이는 고구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변치 않은 군사적 요충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서희의 협상안에 만족하고 돌아간 거란이 10여 년이 지난 후 2차 침공을 하러 와서 보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서희에게 속아 고려의 북방 방어 라인을 그대로 헌납하게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죠. 서희의 뛰어난 전략으로 고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의 침략을 막아낼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는데 필수적인 북방 방어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희의 전략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 부분, 고려의 북방 방어선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